분명히 그랬을 텐데. 사 번 문제는 A, B, C, D, E를 다 써서 쓰면 하나씩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게요. A라는 수는 루트 B분의 루트 A로 돼 있지, 그치? 근데 이제 B는 A는 7하고 28일 거니까 B에는 7을 써주고 A에다가는 28을 썼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분모 문제가 모두 양수니까 루트를 한 번에 합쳐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루트 7분의 28은 뭐야? 루트 4가 될 거니까 우리가 2인 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 B를 보면 B 같은 경우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죠, 그죠? 네, A, B가 각각 28과 마이너스 7일 거예요. 28이랑 마치 나오죠, 그렇지? 괜찮죠? 원래는 이제 두 가지 풀이법으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8은 써주고 루트 마칠은 사실상 뭐야? 루트 7i로 변환되지,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그래서 써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74니까 77에다가 4 나올 거니까 14 나오겠죠. 14i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셀이 헷갈려야 되는 부분은 C입니다, 여러분. C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얘는 루트 B분의 A예요. 루트가 아니라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가 있어요. BA니까 B 자리에다가는 마칠 위에는 28이 들어가요. 얘는 그놈 합친 상태니까 분모의 루트 값이 음수고 분자가 양수로 되어 있는 한마디로 루트 마칠분의 루트 28과는 다른 수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죠? 원래 우리가 음의 제곱변의 성질에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추가적으로 생성된다 썼지, 그렇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표현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괜찮죠? 그 안에서 그냥 다른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를 썼으면 사실 어떻게 됐습니다? 이 경우였으면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 7분의 28을 합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운 거였지, 그렇지? 단위로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얘와 얘는 다른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틀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안에 그냥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루트 4i가 될 거니까 이 i로 적용되는 거야. C는 2i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염두해 주세요. 얘랑은 다른 경우야. 얘랑은 다른 경우야. 오케이? 그 다음 D하고 E는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하는 대로니까 D 값은 루트 안에서 A, B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8과 7을 곱하는 식이 나왔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는 i로 빠질 거고 안에 있는 수는 아까 했던 거지, 그렇지? 14 나오겠지, 그렇지? 14제곱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14i로 뺄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E 같은 경우도 뭐로 되어 있냐 보면 루트 A 루트 B인데 마이너스 18하고 마이너스 7 들어가죠. 그럼 얘는 음의 제곱분 성질이 적용되죠. 얘랑 같은 개념이죠, 그죠?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식 곱해주면 28 곱하기 7로 바뀌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마이너스가 지워진 게 아니라 음수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보기 플러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쓰지 않을 거면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i로 바꿔서 푸는 연습 하셔야 되겠지, 그죠? 얘를 그냥 루트 7i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큰 문제 없겠지? 괜찮죠? 그래서 4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잘 푸신 분들 너무 잘 풀었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그치? 요거 연습합시다. 얘는 근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로 되어 있는 음수양수 형태의 음의 제곱과 성질을 쓰는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문제는 2024. 이것도 그때의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 때 2024를 x로 놓고 2023을 x-1로 세팅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R1을 구할 때 1차식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R1 값이 1이다라는 걸 잘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항상 뭐야? 0 또는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나누고 남은 수니까. 두 번째를 할 때 음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슬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24의 13제곱을 2025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똑같이 얘를 x로 써서 세팅을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쓰게 되면 이 R2 값을 그냥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R2 값이 마이너스이다 넣어서 그 원래식으로 돌아가면 어떤 느낌인 거야? 주어진 식을 2025로 묶었을 때 그만큼의 몫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아닌 거지, 그렇지? 부족한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썼어? 2025를 너무 한 번 더 묶었으니까 하나에 터주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면 어려워하니까 쌤이 그냥 13이라는 수를 7로 묶었어. 그 원래는 한 번 묶고, 그렇지? 5가 남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두 번 묶어서 1이 남는 거야. 부족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의 몫을 하나 빼서 내가 원하는 식을 7을 더해서 세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바꿨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유의죠? 그렇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기 있던 이 qx라는 식의 값을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한 값을 밖으로 빼서 여기에 2025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4가 남았습니다라고 써주는 거야. 얘로 묶었으니까 얘보다 작지. 하나가 부족하니까 2024만큼 남았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R2 값이 우리가 원하는 2024인 걸 확인하시면 R1과 R2의 합이니까 2025로 끝나겠죠. 특히 서술형 들어가신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목 쓰고 하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몫을 R2 썼으면 식 자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 써주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하나 빼주고 하나 더한 걸 밖으로 빼서 나머지를 2024로 세팅할 수 있도록. 괜찮겠죠? 그죠? 아마 R2를 구해놓고 그랬을 거야. 왜 보기에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 부족한 거니까. 그 다음 7번 했으니까 우리 5번 안 했나요? 5번 안 했네요. 5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2차식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6이라는 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거. 우리가 이걸 흔히 얘들아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물론 4차식의 기준은 뭐냐면 한 문자로 세트되는 거, 한 문자로 되는 거. 이렇게 x는 x로 되어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먼저 써요. 그치?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야? 1차식으로 나와줄 때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4차식이 1차식으로 분해되는 케이스는 조립제법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조립제법이 안 돼요. 조립제법이 안 된다는 건 4차식이 1차식, 3차식으로 분해가 안 되고 2차식과 2차식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 그치? 그 케이스가 몇 개 있었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차식 생각할 거예요. 맞죠?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우리가 그 식을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합차 형태로 분해시켰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 케이스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우리 서술형 1번에 나와 있는 거.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3차항이랑 1차항, 2차항 개수가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상반방정식 기억날 겁니다. 이해돼요? 그때는 우리가 x제곱 묶어서 풀었다고 했었지, 그치? 이해돼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대칭식.
그렇지 않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뭐야?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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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의 곱에 상수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두 개씩 잘 묶어서 최고차항이랑 x항을 k로 치환시켜서 2차식으로 분해시키고 다시 집어넣는 거. 그죠? 이래요? 특히 관하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 이렇게 생긴 식이 아니라 다 전개되어 있는 식을 분해하라고 나오는데 이걸 인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은 그냥 대놓고 인수분해해서 제조업하라는 거잖아. 그쵸? 얘는 x 우리가 할게요. 3에다가 x 이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우리가 풀 때 차수가 제일 낮은 거랑 제일 큰 거 짝지어서 두 번 짝지어서 가져가시면 x 제곱에다가 내가 지금 뭐라는 건 x를 만들어서 치환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을 치환시켜서 가져가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었었죠, 그렇죠? 그치?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k 나올 거고 더하면 72, 72에서 16 빼면 괜찮아요? 그럼 분해가 되겠죠, 그죠? 분해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6 아니잖아.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14랑 4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식이 분해가 될 거니까 k에다 다시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에다 14를 빼줄 식과 x제곱 플러스 x에서 4를 빼줄 식으로 되는지, 그치? 다 더 분해 안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지금 얘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형태가 잡혀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얘가 다 전개되어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풀기가 되게 난처해져요. 왜? 우리가 조리집법 쓰려는데 안 돼. 그래서 보기차식인가? 아니야. 그래서 대칭식인가? 아니야. 그럼 그런 케이스의 문제 뭐냐? 상수항을 버려두고 조합을 시켜서 안에 있는 식을 4개의 식의 곱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다시 풀어서 형태로 바꿔주는 문제를 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꽈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이 1차식으로 조립이 안 되는 케이스는 원래 대칭식이랑 공기차식 2개밖에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식을 분해했을 때 그 결과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면 얘도 이 하나의 케이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문제가 9번 문제 되겠죠? 9번으로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 px에서 qx를 뺐을 때 2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거니까 이 다항식이 둘 다 2차식과 2차식인데 뺐을 때 2가 된다는 소리는 최고차항이랑 x항 개수가 서로 같아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어떤 특정 수에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 성립하는 식일 거니까 px식과 qx식을 뺐을 때 상수 2만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둘 다 2차식인데, 그렇지? 그럼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면 이게 똑같은 결이 나온다. 그 상태에서 나를 보시면 px라는 2차식을 세제곱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qx라는 식도 세제곱을 해서 빼면 이런 식으로 6x 4제곱 24x 3제곱 마이너스 48 x 플러스 26이라는 식으로 전개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px, qx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px하고 qx가 있는데 최고차항 양수일 거니까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ax제곱 플러스 bx 여기는 d라고 써도 되겠지 뭐 지워질 건데 어차피 얘에서 얘를 뺀 게 2니까 얘를 또 쓸 수 있어요. 마시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일단 그냥 무시하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어떤 거냐? a 나누수 써야겠죠. a 나누수
이 식을 보고 얘를 보고 있으면 이 제곱 아니다. 그치? 2차 식을 쓴 거지. 얘하고 얘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변형시켰을 때 위에 있는 식 대신 2를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분해를 하겠죠. 우리가 2차 식을 세제곱해서 빼서 할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를 분해해 주시면 px-qx라는 식하고 px제곱 플러스 pxqx 플러스 qx의 제곱으로 분해를 시켰을 때 얘가 2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양변을 2로 쳐서 식을 좀 다운시키겠죠. 그죠? 맞죠? 근데 이것도 복잡하잖아. 맞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 생각하시죠. 야, 또 2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얘를 제곱해도 이 두 개 하나 나올 거니까. 그죠? 거기다가 3px, qx를 곱한 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또 얘도 뭐로 바뀌어? 2로 바뀌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2를 약분시키고 그 식 자체를 4를 빼고 3을 나눠주면 두 2차식의 곱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은 2를 쳐내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4를 뺄 거야. 그러면 2를 제곱해주면 2를 빼주면 3, 12, 마이너스 24, 그 다음 13이 됐고 이 상태에서 2의 제곱 4를 약분시킨 상태의 식이 얘니까 그죠? 4를 빼줄 거야. 그럼 9 나오겠지, 그치? 그쵸?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식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을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px하고 qx의 곱이 나오겠죠, 그쵸? 맞죠? 3 나눌 거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얘는 뭐였어? 4잖아.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다. 그러면 최고창이 서로 같은 두 2차식의 곱이 4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리집법에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최고창이랑 x항계수를 맞춰서 두 식을 세팅한 다음에 px에서 qx를 뺀 게 2니까 px의 차수가 좀 더 큰 거 그쪽을 세팅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끌고 오는 이 과정이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로 가죠. 10번 문제도 있네요. 괜찮죠? 위에 있는 식은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한근이 허근이 나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한근이 혈내근으로 잡힌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근해 공식에서 근호 안에서 음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허수 단위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질문하신 분 누구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 몇이죠? 그죠? 여기서 근간의 수학에 써주면 두근의 합이 2분의 a가 두근의 합이죠? 이게 이거는 4라는 거 아니까 a 값이 막 8인 거 알고 있을 거고. 맞죠? 두근의 곱이 몇이죠? 네? 왜? 두근의 곱은 2분의 b가 나올 거고요. 이 곱해주면 뭐죠? 편레근이니까 6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b는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여기다 넣어서 써주면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b가 10이니까 3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방정식의 개수가 유의수죠. 그럼 여기는 루트가 없죠? 실수 범위가 아니라 유의수 범위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루트 3이 나왔다는 건 근대 공식에서 루트의 3이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똑같이 얘 혈례근이 세팅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죠? 맞죠?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써도 CD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연결성에 정확히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11번을) 질문을 안 하네요. 12번 문제 보시면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뭐죠? 2로 보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데 축이 어디야? 3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왜냐면은 교차되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1부분만 그리는 문제 다 알 겁니다. 그치? 그래서 1과 4가 기준인데 1과 4가 당연히 뭘까요? 두 함수의 교점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인지했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당연히 1과 4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래프 그려주시면 1보다 작을 때, 1보다 4보다 클 때에는 fx 그래프 아래로 볼록일 거니까 실제 그래프 hx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체크했을 거예요. 워낙에 이런 유형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y는 2x-m 기울기가 고정. 맞지? m 때문에 위치가 변동되는 일정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3개 나오게 달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첫 번째 파트는 여기 나오겠죠. 얘를 접할 때. 그죠? 1번. 요때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1번 상황을 연출하려는 겁니다. 위로 볼록인 함수와 내가 만든 1차 함수의 교점이 하나니까 교점의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쓸 겁니다. 맞나요? 괜찮죠?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와 2x 마이너스 m이 갖도록 해주는 이 방정식의 교점이 하나 판별식이 0에다를 써서 일단 첫 번째 m을 가져가겠죠. 교점은 쓴 거야. 1번을 이해한다 안 시켰어. 헷갈릴까 봐. 이해되지?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교점 또 어디 나와?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야. 내려가다가 이 점을 지났을 때 교점이 한 번 더 세 개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쌤, 얘가 만약에 좀 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 이해돼요? 여기서 지금 쌤은 그림을 그릴 때 애초에 교점이 안 나오게 만들어놨잖아, 그렇지? 근데 너희들이 그림에 따라서 그래프에 따라서 여기서도 교점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끊겼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두 점은 우리가 말하는 두 이차 함수의 교점이잖아. 여기는 1, 몇이 나와. 두 함수 어디다 둬야 돼? 다 상관없잖아. 1로 뭐 나와? 여기 1 넣어봐. 뭐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1,0일 거야. 이 점 뭐야? 4, 몇 나와? 4, 4, 16, 4, 6, 24 마이너스 5 3 나오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을 따져봐. x가 1에서 4니까 3 증가해야 돼. y는 3 증가하지,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야?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가 2가 나왔을 때는 얘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 정도의 판단을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겠지만 이때 이런 교점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그것도 체크를 하라는 거죠.
이해됐죠? 셀리언한 두 번째는 뭐다? 이 1,0을 지날 때, 이 1,0을 지날 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야?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y는 2x-m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한번 갈게요.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치? 2차항식 px가 있어요. 근데 이 p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함수값이랑 p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함수값의 곱이 0이다라는 힌트 하나 줘요. 그리고 4차항식 p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px, 이 주어진 식은 x 제곱 플러스 3x로 나눠 떨어진다. 근데 2차 식이 인수분이 될 거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px의 합을,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px, 이 2차 식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합을 우리는 뭐 세팅한다? qx라고 쓰겠다. 여기 qx를 q'x를 바꿔주고. 괜찮죠? 근데 우리는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근본적으로 q 몇 구하는 거야? q 마상값을 값으로 내겠다까지 끌어갈게요. 이해합시다. 문제 흐름만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하는 건 뭐야, 얘가 뭐야?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곱이 0이다. 뭐야? p-2가 0이거나 p-1이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맞아?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px는 2차식인데 얘가 0이면 이 등식은 성립할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2차식일 때 최고차가 모르니까 k 써줄게. 또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그치? 마지막은 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케이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야. 물론 이때 여기에는 x 플러스를 쓰지 않는다, 여기는 x 플러스 2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얘가 될 거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케이스의 식이 있는데 밑에 있는 식은 단순해. 0을 넣거나 마삼 넣어주면 0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맞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봤어.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p0 몰라 제곱 마이너스 3 p0의 값이 0이 될 거니까 p0으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맞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0의 값은 0 또는 3이 된다. 이 힌트를 받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삼도 넣었을 거니까 p-3이 0 또는 3이다. 이 해석을 어떻게 했지? 그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녀석이 0 또는 3 하나 써야 되고 얘도 0 또는 3 써야 돼. 얘만 만족하거나 얘만 만족해서는 안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 가져가고 이 조건 하나 가져가야겠지. 그치? 그러면 케이스가 엄청 많아져. 이 상황에서 미정계수를 쓸 건데 최고차항 k를 묶었을 거니까 x 플러스 p라 쓸까? 이거 x 플러스 p 이렇게 쓸까 얘들아? 여기다가는 p에다가는 1을 쓰지 말자, 여기다가는 p에다가는 2를 쓰지 말자 조건 걸고. 이래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 맞춰서 식을 여기 있는 수를 대입해서 이 pk를 다 구해서 식을 다 가져갈 건데 너무 많아.
근데 처음은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내가 이제 px를 구하잖아. 근데 이제 세팅을 자, 이 1번 케이스의 식으로 이 조건을 가져가려면 P형은 0 또는 3이니까 P형이 0일 때 얘가 0 또는 3, P형이 3일 때 얘가 0 또는 3, 총 4가지의 함수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개씩 하나, 둘, 셋 12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다른 한 것만 가져가겠지, 그치? 이해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날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면하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과정을 하면서 겪어봐야 돼, 원래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치? 근데 그걸 풀고 나서 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얘가 0이거나 얘일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인수를 하나 가져가요. 위의 조건에서는요 얘를 인수로 갖든 얘를 인수로 갖든 이 두 개를 인수로 갖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를 무조건 한 개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밑에를 봤더니 또 0이 되는 식이 이렇게 두 개 보이죠? 그럼 조건을 거는 거야, 밑에다가. 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얘이구나. 그치? 그럼 위에서 인수 하나 가져가고 여기서 얘 때문에 x라는 인수를 가져가게 되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 상태니까 또 다른 인수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뭐야? p 마상은 3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된다면 케이스 잡는 거지. 얘를 성립한다는 전제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0 더하 0 나올 거니까. 이 px라는 식 자체가 최고차는 모르지만 x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얘를 쓴다는 자체가. 그죠? 그럼 그때 위에 있는 식에서는 얘 또는 얘를 무조건 필수로 해줘. 그죠? 그럼 케이스가 x 플러스 2를 갖거나 아니면 x 플러스 1을 인수 갖거나. 맞지? 근데 그때 밑에 있는 식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이때 쓸 수 있는 게 p만 3이 0은 안 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아, 이 식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는 조건을 가지고 k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까? P와 3은 0이 있다는 걸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인수를 벌써 2개씩 찾아냈기 때문에 마삼을 넣는다고 절대 얻을 수 없죠. 그럼 k가 0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차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2차식은 1차식이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인수가 얘가 성립한다는 건 0을 넣을 때 0을 한다는 건 px가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얘가 0이거나 얘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세팅이 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p만 3이 0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저것만 0. 그죠? 여기서 인수 하나, 여기서 인수 하나를 가져올 거니까 얘 또는 얘. 그 나머지 하나를 p 마삼이 3일 수밖에 없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된다면 훨씬 심플해지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돼? 얘가 인수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얘가 성립할 때. 이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px 자체가 또 세팅이 얘가 0이 있다는 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위에 있는 식의 인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된다. 아니면 그치? 근데 최고차는 모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인 경우 썼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P형은 3일 수밖에 없지. 0,3이 대입되면서 K를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마지막 하나 4개 찾은 거야, 얘들아. 식을 더 찾아야 돼, 그치? 마지막 뭐야? 얘가 있을 때, 얘가 성립할 때 얘는 안 돼. 얘가 성립할 때 얘는 안 돼. 그럼 마지막 뭐야? 둘 다 성립할 때는 될 수가 없어. 여기서 x랑 x 플러스 3의 인수가 있으면 위에 인수가 대입됐을 때 k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를 보다 성립하는 건 없어. 그럼 마지막 하나 둘 다 아닐 때. 둘 다 아닐 때. 그 말은 뭐야? 이 상황에서 0,3이 되고 마상 3이 될 때.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마지막 케이스는 야 그러면 그냥 P형이 3이고 P만 3이 3일 수 있잖아. 그치? 그 케이스는 뭐야? 위에 있는 식 K 곱하기 위에서 인수를 둘 다 가져간 상황에서
혹시 보잖아. 0,3도 되고 마삼,3도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근데 여기서 최고창이 뭐야? x제곱이고 x항계수가 3x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서 축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 두 녀석의 가운데가 뭐야? 그러니까 얘도 대칭인 거야. 같은 층 나왔지, 그치? 0 넣어도 3층, 마삼 넣어도 3층 나왔잖아. 그럼 이 두 녀석의 축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대입을 성립할 거야. 이게 하나의 변수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해주는 k면서 여기도 넣었을 때 똑같이 돼야 되는데 두 점이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이래요? 뭔 소리? 0,3 넣어봐. 0, 0 넣었어. 그럼 2k 나오지. 이게 3일 거니까 k가 2분의 3이 나와. 얘도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면 쓸 수 있다. 근데 마삼 넣었더니 마일 나오고 마삼 3 넣었더니 뭐야? 마삼 넣었더니 마삼 넣었으니까 얘는 마일. 마삼 넣었으면 마이 나오잖아. 그치? 얘도 2k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2분의 3이 나오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2분의 3일 때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의 식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풀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케이스를 잡아놨는데 밑에 있는 식에서 얻어낸 건 P형이 0 또는 3, 마삼이 0 또는 3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5개의 식을 다 구했잖아. 이거 하나 삐끗하면 다 틀린 거겠지, 그치? 그럼 이 5개의 식을 다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만든 식이 QX라고. 근데 그 식에 마삼을 넣은 값을 구할 거니까 마삼을 넣어주면 얘네들 다 지워지겠지. 그랬으면 얘가 하면서 얘는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속도 못 밀리는 거야. 그쵸? 어차피 P 마삼을 구할 거니까 다 더했을 때 마삼 넣었을 거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분의 식은 쓸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쵸? 응? 그러니까 이걸 이 5개의 식을 구했으면 이걸 다 더한 식이 QX라고 나왔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는 Q 마삼 값을 구할 거니까 이 더한 식에다가 마삼 넣을 거 아니야? 근데 0이 될 거잖아. 근데 얘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졸지 말고 소정아. 자, 15번. 해도 될까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식의 인수분해를 그냥 대놓고 하라는 건데 그죠? 원래대로 풀면 4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조리집법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대칭식이네 라는 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일 거니까 어차피 1 또는 마일밖에 못 넣어요. 1 넣거나 마일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차식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구나. 2차식과 2차식의 형태구나. 상방 대칭식은 최고차항 x제곱으로 다 묶어주는 거지, 그렇지? 묶은 다음에 분수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x를 하나씩 넣어주는 느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칭이라는 건 얘랑 얘를 짝꿍 짓고 얘랑 얘랑 짝꿍 짓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맞죠? x제곱 묶어주면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x제곱 묶어주면 x제곱분의 1이 돼요. 짝꿍. 그 다음에 얘네들도 묶겠죠, 그죠? x제곱 묶었는데 일단 n으로 묶어주고 나서 안에 있는 식은 x가 되겠죠. 따라오자. 얘는 x분의 1 되겠죠, 그죠? 마지막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야? 이 분수식을 가지고 풀 거니까 얘를 k라고 하고 얘를 k제곱에서 뭐 한 거? 2를 뺀 거라 쓰겠지, 그치? 끝.
그치? 그럼 밑에 있는 식 세팅해주면 k제곱 확 나왔고요. 플러스 nk입니다. 그럼 산수항은 마이너스 2와 얘를 더하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그치?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는 걸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n 플러스라고 1. 근데 플러스에 만들 거니까 플러스 부호시켜주시면 분해가 끝났죠. 그죠? 오케이? 그럼 식이 완성됐어. K는 얘였어. 뭐였어? x 플러스 x분의 식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곱한 식과 또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에서 1을 더한 식에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 이 x를 한쪽에다가 분배하듯이 곱해주면 하나의 식은 x제곱 얘는 1이 되겠죠. n-1x에다가 1을 더한 식. 그다음 두 번째는 x제곱 얘는 1 됐고 얘는 x 되겠지. 1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치환하고 그 안에 있는 식, 이 식만 썼는데 인수분해 시켰잖아. 상수항을 n-1 곱하기로 써주고 곱했을 때 nx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식을 썼으니까 요게 인수 하나, 이게 둘 나오잖아. k는 얘였으니까 k에다가 n-j, k에다가 n-1 더한 거, k에다가 n을 더한 거. 그치? 앞에 x가 있었으니까 x를 여기다 곱하고 나머지 x를 뒤에다 곱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2차 식의 분해가 완성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fx라는 식, gx라는 식으로 됐는데 fx의 1차 항과 gx의 1차 항계 수합을 pn이라는데 1차 항계수가 뭐야? 이잖아. 1차 항계수 여기 1. 이 두 개를 더한다. n이 되겠죠, 그죠? 그걸 pn이라 쓰겠다는 것까지. 그럼 p3, p4, p5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지금 했던 문제들 외에 또 다른 문제는 괜찮을까요? 11번 문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 시험들 좋아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틀리는 문제들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2차 함수 축 범위 잡아서 추출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저기. 그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해설지를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일단 기본적인 거 정리 한번 쓱 하고 여유 있으면 다른 거 풀이식 보면서 아 저렇게 푸는 게 있었구나 정도만. 11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힘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묻는데 이게 x 입장에서 보는 항등식이 되겠죠, 여러분?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fx가 몇 차식인지 볼 건데 fx가 만약에 얘가 n차식이면 얘는 4차식이니까 4차와 n을 더하면 n 플러스 4차식이 나와요. 그죠? n차식을 x 대신 x를 넣어주면 얘 2n차식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럼 이때는 얘는 2차식일 거니까 2차가 더 크거나 얘가 더 크거나 둘 중 하나, 그죠? 근데 2차식은 아닐 거예요. n이 2보다 작진 않을 거라고요. 왜요? 어차피 4차식일 거니까. 그죠? 2차식이 더 클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n은 몇 차식?
4차식이 되겠죠, 그죠? 4차식이어야 4차, 4차, 8차가 되고 4차식에 x 대신 x제곱을 합성하면 8차식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fx는 4차식일 거니까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은 흘렸다는 거 볼 거고요. 두 번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2번 설명을 해석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fx하고요 f-x가 같지 않다. 이건 우리 흔히 이런 거잖아. 이게 성립하는 게 뭐 있었죠? x를 대입하거나 x제곱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 보기차식 있었죠, 그죠? 어차피 짝제곱 할 거니까 음수 3을 넣거나 마삼을 넣어 똑같은 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서 얘가 보기차식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해 달라는 거야. 그게 맞으면 정답 가져가고 아니야 fx는 보기차식이야 그러면 틀렸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지. 자, 우측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식에 x자리에 x제곱을 합성할 거니까 다 보기차식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fx가 4차식인 건 알았으니까 굳이 쓰자면 뭐 이런 식으로 4차항, 3차항, 2차항도 다 쓰네.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가 쌤이 x제곱을 합성한다고 하면 얘는 ax 8차, bx 6차, cx 4차, dx 제곱 이게 나올 거니까 보기차식이 될 거라고요. 맞죠? 그 우측이 보기차식이야? 그럼 좌측도 보기차식이어야 하지. 맞지? 근데 fx는 아직 우리가 몇 차식인지 몰라. 그냥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이 형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이때 보기차식이 돼야 되니까 요 4차항을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8차, 6차, 4차식이 될 거니까 문제가 없어. 얘는 개수가 0이 아니어도 돼. 3차식을 분배하면 7차, 5차, 3차항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B가 여기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항이 원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C를 분배했지. 그럼 얘는 2차식일 거니까 분배해도 2차항, 보기차항이 나오겠지, 그치?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지워질 수밖에 없죠. D가 여기 수밖에 없을 거야. 2는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는 거야? 보기차식인 게 확인되는 거지. 이래요?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야. 얘는 성립하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힌트 찾으면서 4차식이고 보기차식이니까 미정계수가 3개밖에 없는 식이네. 그러면 그 식을 기반으로 이 식을 다 완성시킬 수 있다고. 왜?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 이런 힌트들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을 가르쳐주면 4차 5x 제곱 21에다가 얘는 ax 4제곱 bx 제곱 c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라고. a, b, c 다 새로 잡은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오른쪽 식은 여기다가 ax 8차 그치? 제곱한 거니까 bx 4차 c 나오고 더하기 60x 제곱 플러스 18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은 21 곱하기 c 그치? 여기는 c 더하기 180 c 구했죠. 이해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x항을 하자. x항은 없겠지 그치? x 제곱항 4제곱항을 가지고 나머지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4창 6창 할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식 썼을 때 여기 보면 얘를 정리해주면 ax8 bx4 그다음 60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180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치? 그러면 20c가 180이니까 c는 거? 9, c 구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x제곱하고 x제곱은 뭐야? 얘는 안 나오지? 얘는 상수 마이너스 50 나오지? 그 다음 21 곱하기 b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c가 9였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5 더하기 21b가 60이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돼요? 그럼 얘를 넘겨주면
105. 21B는 105. B는 5 구했지, 그치? 괜찮아? 그 다음에 내 4차는 얘가 상수 C, 얘가 2차 맞아? 그 다음 21A 나오지, 그치? 근데 C 구했지, 9 B 구했지, 5 9에다가 25를 빼고 21A를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몇 차? 4차. 그게 뭐? B. 여기서 B가 뭐였어? 5. A도 구했죠, 그죠?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걸 구했으니까 식이 완성됐고 그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4번이 맞냐, 5번이 맞냐 따지는 거죠. 맞죠?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지?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면 최고차항 상수항 가지고 푸는 거 같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쌤이 말하는 건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항상 좀 거슬려 하는 유형들을 너무 많이 잘 넣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쌤이 말하는 건 이런 걸 지금 겪어놔야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복습을 싹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쌤이 해설지를 보내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쌤이 안 해준 문제들을 보자면 앞 페이지는 다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14번 같은 도형 문제 풀 때 밑변을 C로 잡고 높이를 B하고 A로 잡아서 삼각형 두 개 나눠서 푸는 거 그거 해봐야 알겠지만 14번 하고요. 그죠? 그리고 17번, 18번, 19번, 20번 이거는 난이도가 중하예요 여러분들. 특히 18번 축을 범위로 푸는 문제 같은 경우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뒷부분 서술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쌤이 타이핑한 걸로 보내줄 테니까 오늘 숙제했던 거 정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할 수 있겠죠? 그게 진짜예요? 아니요. 숙제는 이제 아니죠.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